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잠수함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 3월 18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호주 소식을 보면 잠수함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잠수함에 대해서 뭐라고 발표했으며 그 발표가 나온 이후 호주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 녹음의 목표입니다. 이 잠수함에 대한 호주 신문을 보고 있으면 이건 무슨 말이지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해군 장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어의 상식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봐 가면서 지금 호주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이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 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어렵지도 않습니다. 세 글자예요. 혹은 네 글자. HMS. 오랫동안 우리가 Her Majesty Ship, 즉 영국의 군함 이렇게 생각했고, 그것의 호주판인 HMAS 다 똑같고 거기에 Australian 하나만 더 들어가는 거죠. 오랫동안 여왕이어서 Her Majesty라고 했는데 이제는 His Majesty's Australian Ship, 즉 호주의 군함,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예요. HMAS. 이 녹음 중에는 HMAS와 HMS를 막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세 번째 글자 혹은 네 번째 글자 ship, 그거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면 배, 선박, 함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배라는 개념 우리가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있습니다고 할 때 그 배, 그거 뭐 무슨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드니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HMAS 왓슨, 그러니까 왓슨호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시드니 바깥의 큰 바다에서 시드니 항구로 들어올 때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HMAS 왓슨. 그래서 거기를 지날 때마다 배가 오늘도 안 보이네. 배는 어디에 있지? 그러고 보니까 어디 배를 정박할 때도 없을 것 같은데 좀 비밀리에 어디다가 숨겨놨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HMAS 왓슨이란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이 쓰는 군사시설, 자기네 무슨 교육시설을 HMAS 왓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봐도 배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슨 비밀도 아닙니다. navy.gov.au, 즉 호주의 해군 웹사이트에 가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HMAS 왓슨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HMAS 왓슨은 Royal Australian Navy의 Training Establishment, 즉 호주 해군의 교육시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 배도 아니면서 HMAS라고 부르니까 헷갈리는구나, 좀 예외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보면 그 북쪽에 HMAS 펭귄이라고 있죠. 이거는 해군의 일종의 의료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아니지만 HMAS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호주 안에. 여기까지 단어 하나를 알아보고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호주, 미국, 영국의 잠수함에 관한 기사는 엄청 많은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가디안의 3월 14일자 기사로 올라온 것이고요. 제목은 What is the AUKUS submarine deal and what does it mean? The key facts. 뭐 간단하게 해보자면 오커스가 발표한 잠수함에 관한 합의는 무엇이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핵심을 알아보자 하는 그런 기사죠. 거기에 보면 이 세 나라가 발표했다는 내용이 4단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단계는 올해 당장 할 수 있는 거죠. 호주에게 잠수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호주 사람들이, 즉 호주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잠수함 만드는 시설 혹은 기술, 그런 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 영국, 미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 시설을 구경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호주로 미국의 지금 존재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자주 와서 호주의 군인들과 미국의 군인들이 그것에 대한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27년이 되면 잠수함들이, 특히 미국의 최대 4대의 핵추진 잠수함이
호주에 와서 교대 근무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나오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Virginia class submarines, 이게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고, 그건 좀 더 이따가 보도록 하고, through HMAS Sterling, HMAS Sterling이라는 것을 통하여 4대의 핵추진 잠수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길래 저걸 통하여 올까 생각했는데요. HMAS 스털링을 군함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HMAS 스털링은 애들레이드 근처에 있는 잠수함도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해군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는 거죠. 즉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4대가 교대로 애들레이드 근처에 와서 근무를 훈련을 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30년대가 되면 미국에서 호주로 핵추진 잠수함 3대를 팔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with a potential option for 2 more if required, 꼭 필요하다면 2대를 더 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단계고요. 4단계가 최종 단계인데 4단계를 읽어보려면 또 다른 얘기를 좀 봐야 돼요. 영어 단어 같은 것들인데, 영어 단어를 보기 전에 한국말로 된 단어를 좀 보도록 하죠. 제가 마구 읽겠습니다.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 고속함, 상륙함, 소해함, 고속정, 이거 다 배의 명칭이죠. 한국 해군에서 쓰는 그런 용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것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지 않겠어요? 미국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선체 구분이라는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Hull Classification이라는 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알파벳으로 해군에서 선박 종류를 어떤 약칭, 약어로 표시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페이지예요. 거기를 보면 이런 배가 있답니다. 아이스브레이커. 어디 추운 데 가서 싸우려면 뭐 얼음을 깨는 배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아이스브레이커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군인들은, 해군들은 AGB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GB 3개 혹은 뭐 AGB의 지휘관, 이렇게 AGB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거는 A에 있는 거고요. C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Anti-submarine aircraft carrier, 즉 잠수함 공격용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 그거를 CVS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CVT라는 게 있답니다. 그 T는 트레이닝이라는데, Training Aircraft Carrier, 즉 연습용 항공기를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 그거를 CVT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해군 내에서 이렇게 알파벳 2-3개 혹은 서너 개 뭐 이런 걸로 배의 종류가 무엇이다를 표시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SS는 Attack Submarine, 즉 공격용 잠수함을 SS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슷한 것으로 SST라고 있답니다. 그거는 Training Submarine, 즉 교육용 잠수함을 SST라고 부르는데, 그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SSN이라는 거예요. 그게 Attack Submarine Nuclear Powered, 즉 핵추진 잠수함. 이번에 호주랑 영국이랑 미국이랑 계약 맺는다고 발표한 그것이 SSN이라는 거죠.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말 Virginia class submarines, 이게 바로 SS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4단계의 발표 내용이 SSN 오커스 내에서 쓰게 될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것이며, 이것을 서로 합심해서 만들기 시작하여 2030년대 말이 되면 영국에서도 이걸 쓰게 될 것이고, 2040년대 초가 되면 호주에서도 이것을 만들어서 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발표의 내용입니다. 거기까지가 본론이고, 따라서 이걸 만들기 시작하려면 호주에서는 오스본이라는 곳에서, 지도를 보니까 애들레이드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던데, 거기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시설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반부고, 여기서부터는 이 소식이 발표되었더니 호주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발표된 후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호주의 전직 수상 폴 키팅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worst deal in all history, 역사 속에서 최악의 거래, 최악의 합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호주 노동당의 관점에서 보면 1차 대전 중에 징병제를 하자고 한 이후 또 최악의 결정이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게 나쁜 결정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폴 키팅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 찬성 반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폴 키팅의 언급을 계기로 그래, 중국이 호주한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 핵 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좀 커다란 주제의 대화이고, 키위랑 호주과자에서 주목하고 싶은 매우 구체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어디에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대화입니다. 미국, 호주, 영국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빅토리아의 주지사는 뭐 좀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것을 만드는 곳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니까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즉 빅토리아에는 가져오지 마세요, 이 말이죠. 빅토리아의 주지사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지사 마크 모모라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생산시설의 덕을 보는 것이 남호주니까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남호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남호주의 주지사도 발표했어요. 이분들 되게 바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느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동의하지 않느냐? South Australia has a responsibility to take the waste because it was taking the jobs. 남호주에 일자리가 온다는 이유만 가지고 쓰레기도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지금 이런 얘기들은 며칠 전에 시작된 얘기니까 오랫동안 답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수상의 발표 내용을 듣고 그것은 최악의 결정이다라고 말한 폴 키팅. 그리고 폴 키팅이 발표하고 나서 또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수상이 말했죠. 그리고 우리는 방사성 폐기물을 받고 싶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가져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주지사들. 이 5사람의 공통점이 뭔가요? 이 5사람 모두 같은 정당, 오스트레일리안 레이버 파티의 당원인 것이죠. 지금 호주에서 막 시작된 이 대화, 잠수함을 만들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이 대화, 호주의 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구경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과자 핵 추진 잠수함에 관한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